산화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산화원의 정의, 그 다음에 산화수 카운트하는 방법. 근데 선생님은 산화수 카운트하는 방법을 이거는 약간 이제 일반화학 수준이에요. 대학교 가서 이제 배우는 그런 수준으로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화학 원에서 산화수 규칙, 말도 안 되는 규칙을 갖다가 쭉 외우라 그러고 예외들 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막 이랬다고. 근데 선생님이 상위 개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굳이 예외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외우는 부담이 적어진다.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만 알면 돼? 전기음성도 순서만 알면 돼. 근데 전기음성도 순서는 원래 알아야 되는 거잖아. 공유결합할 때도 써먹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실전에서 이제 산화원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보통 산화원은 산화수 카운트 하는 문제는 화원 수능 문제에서 1번에서 한 5번 사이에 하나 등장을 해. 수능에서 한 2번 정도 나왔었어. 그 얘기를 좀 해보자. 특히 이제 어디에서 공유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를 카운트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실전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어떤 게 있을 거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자연에서 나타나는 광합성과 호흡이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야. 광합성의 반대가 호흡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다. 니네 광합성식 쓸 수 있니? 기본적으로 6CO2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6H2가 이렇게 있지.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면 광합성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실은 호흡이야. C6, H12, O6. 그 다음에 누가 나와? 6O2. 이렇게 되죠. 원래 생명에서는 너네 생명화학 2에 가면 이게 12H2고 이쪽이 6H2가 있어. 근데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그렇게 중복되는 건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 그러면 저 6CO2는 어디에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해내고 저 H2O는 어디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야. 그래갖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니? 빛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에서. 엽록소의 대표적인 애가 이제 엽록소 A가 있고 엽록소 B가 있고 걔네들은 관계 1하고 관계 2를 씁니다. 그래서 P680이라고 하는 680나노미터하고 700나노미터라는 빛을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투에서는 그게 명반응, 암반응 이런 식으로. 명반응에서는 물이 분해된다.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갖고 산소가 나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산소가 나온 건 어디서 나온다? 물의 명반응에서 나오는. 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분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는 사실은 광합성의 전반적인, 광합성의 핵심이 뭐죠? 포도당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도당 만들어지기 전에 나오는 거야. 산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이용하면 산소 발생 장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물을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산소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전기분해라는 과정을 쓰지만 광분해로도 물을 분해해가지고 산소를 만들 수 있더라. 그걸 하는 애들이 식물이야. 식물 염독소 안에 명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 산소의 출처가 물이야.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식물이 만들어내주는 산소는 뿌리털로 흡수한 물에 있는 산소에서 온 거야. 그러면 여기 CO2에 들어있는 산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포도당에 들어있는 산소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니네 고3 때 생명과학 2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암반응이라고 그래. 켈빈 회로를 거친다. 이거는 명반응이라 그래. 근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화학적인 반응만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먼저 산화수 한번 카운트 해볼까? 자, 규칙이 있었죠? 얼마? 0이 돼야 되지. 분자니까. 끝.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잘 알죠? 둘 다 규칙이지. 끝.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죠? 규칙. 플러스 1이죠. 어라 0이죠? 어허. 어쨌든 0이야. 잘은 모르겠는데 두 개가 합이 0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기체 분자니까 0이잖아. 그럼 이제 눈을 크게, 시야를 크게 뜨고 봐봐. 누가 바뀌었니? 누가 바뀌었어? 탄소가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지. 그 다음 누가 바뀌었니?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일로 하지 않아. 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루벤의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에서 증명이 됐어. 물의 산소가 광분해를 통해서 산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탄소에 있는 얘가 일로 온 거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잖아. 물에 있는 산소가 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탄소는 감소했으니까 탄소는 환원된 거죠. 산소는 증가했으니까 뭐가 된 거야? 산화된 거야. 그래서 니네 고1 때 이거 뭐라 그랬어? 가만히 보니까 H가 늘었지. H가 사라졌지. H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야. H를 얻으면 환원이고 H를 잃으면 산화고. 근데 우리 그거 따지지 마. 안 따져도 돼 이제는. 수능에선 그런 거 안 물어봐. 수능에선 산화수 변화만 보는 거야. 그게 제일 상위 개념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고1 때는 이거 뭐 H 얻어가지고 환원이고 H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구별이 되죠?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뭐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저 포도당이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지. 나야 전문가니까 저 포도당의 구조를 알아요. 근데 니네는 모르잖아. 구조만 알면 게임 끝나거든. 구조만 알면 게임 끝나요. 그 구조 아는 거 중에 이제 어떤 게 있지? 얘 이름이 뭐니? C2H5OH. 끝에 OH가 붙어 있으니까 알코올인 것 같죠? 알코올. 뭐라 그래? 니네는 먹어보지 않았겠지만 선생님은 자주 즐깁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에탄올이야. 얘 우리 에탄올입니다. 얘 분자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 모양이 강아지 모양하고 똑같아요. 신기해. 술 잘못 먹으면 개 되죠. 그죠? 강아지 모양하고 똑같아. 분자 구조가 이렇게 있고 다리 있고 꼬리까지 있어. 분자 구조 본 적 있을 거야. 이거 한번 선생님이 펼쳐서 그려보고. 이 정도는 니네 알잖아. 이 정도는 알잖아. 탄소는 이렇게 돼 있잖아. H. 유명한 애 있죠? CNOH 공식 있지? 4, 3, 2, 1 이런 거 있잖아. 유기화학에서 탄소는 무조건 팔이 4개여야 돼. 산소는 팔이 무조건 2개여야 돼. 수소는 팔이 하나여야 돼. 딱 일치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카운팅을 해보자. 산화수 카운팅 하는 거야. 자,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는 어떻게 카운팅을 하냐면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놈을 기준 잡아.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이 결합.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결합을 따져야 돼. 근데 얘네 하나 가져오니까 얘 마이너스 2야. 얘는 하나 뺏겼지? 얘는 일단 하나 뺏겼어. 하나 뺏겼는데 2개 뺏어왔어.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각각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3개 뺏어왔지. 하나씩 뺏겼지. 혹시 모르니까 다 더해보세요. 0이어야 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탄소인 것 같은데 산화수가 다르지. 같은 탄소인 것 같은데 산화수가 다르지. 이렇다라는 거야. 이게 공유결합의 산화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복잡한 놈이 얘야.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니네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 구조를 몰라요. 나는 알아. 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육각형 구조로 생겼어. 산소가 여기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엔 이렇게 하나 꺾여 있어. 여기 끝에 이제 OH가 붙어 있고, 여기에 OH가 붙어 있고, H가 붙어 있고, OH 붙어 있고, H 붙어 있고, OH 붙어 있고, H 붙어 있고, OH 붙어 있고, H 붙어 있고. 요 꺾이는 부분에 누가 있어? 탄소가 있어.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게 포도당의 구조야. 그래서 이거 니네들한테는 시험 문제에 그림이 나와줍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걸 다 니네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해 주죠. 이 부분을 확대해 준다. 어떻게 생겼어? 산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있고, C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O가 이렇게 있고, H가 이렇게 있다고. 이쪽으로 H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C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H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쪽으로 O가 있고, H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C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이렇다고요. 자, 탄소는 팔이 4개고 산소는 팔이 2개고 수소는 팔이 하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해보자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는 당연히 플러스 1. 얘는 당연히 플러스 1이지. 얘는 마이너스 2겠지. 얘는 여기 거 뺏어오고 여기 거 뺏어오고 일단 하나 뺏겼죠. 얘는 하나 제가 세임이야. 얘는 하나 뺏겼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인 거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그 다음에 얘는 세임이고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 2겠지. 하나 뺏어오고 하나 뺐으니까 얘는 0이겠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탄소래도 이렇더라는 거죠. 플러스 1인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고. 그러면 저게 합이 0인 거 보니까 마이너스 1도 있겠지.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1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여기 보면 이렇잖아. 다 얻은 거잖아. 맞아.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원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토탈 합이 그냥 0인 거야. 그렇지. 각자를 계산해 보면 다 플러스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니네들한테는 정확한 디테일한 산화수를 구해라 라고 이런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 첫 번째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냐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게 산화수 카운팅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광합성과 호흡에서 나오는 문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뭐죠? 산소와 결합시켜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우리는 연소 반응. 아까 했어. 자, 고기 구워 먹을 때 어떻게 한다고? 숯에다가 불을 붙여요. 이렇게 해서 CO2. 그니까 산소가 결합된 걸로만 하면 이건 산화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산화야. 왜?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근데 모순이 있어. 뭐야?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 반응이잖아. 뭐가 환원인데? 여기서는 환원을 설명할 수 없어. 설명이 돼야 돼. 그래서 산화수로 카운팅하는 거야. 산화수 카운팅 해볼까? 어떻게 되지? 중성 원자 0입니다. 중성 기체 분자 0이죠. 얘 마이너스 2 규칙이죠. 얘 플러스 4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탄소가 산화된 거고 산소가 환원된 거야. 이게 산화되고 이거 감소했으니까 환원된 거야. 그래서 산화수 증감으로 우리가 연소 반응에서도 산화환원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수로 따지면 늘 항상 동시 반응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 CH4, 누가 있어? O2, 누가 있어? CO2, H2. 이거 개수 쓰면 어떻게 되니? 1, 2 써주면 되죠. 여기다 2 써주면 되지. 끝. 근데 산화수 카운트 해봐. 얘 어떻게 되니?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4야, 얘는 0이야, 2 마이너스야, 플러스 4야, 얘는 마이너스 2야, 플러스 1이야. 이제 드디어 누가 변했는지를 변한 애가 무조건 산화되고 환원된 거니까. 이게 변했네.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변했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탄소는 증가했으니까 이게 산화네. 이게 환원이네. 가만히 보니까 얘 뭐야? H가 떨어졌지? H가 붙었지. 사실은 고일 수준으로 하면 H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우리 이제 이거 산화환원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애가 누구냐? 세 번째.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철의 재련. 철광석에서 재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선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잖아. 철광석은 어떻게 생겼어? 자, Fe2O3. 여기다가 어떻게 되죠? 3CO. 선생님 아예 외워버렸죠? 니네 외워야 돼. 이거 고일 수준으로 하면 뭐야? 산소가 떨어졌죠? 산소가 붙었지.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않죠? 산화수 카운트 해야지. 산화수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플러스 3. 얘는 산소니까 2 마이너스 플러스 2. 얘는 중성이니까 0. 얘는 2 마이너스 플러스. 드디어 이제 변한 애들이 보이지 않냐? 탄소가 변했죠. 산화. 얘가 변했죠. 환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환원됐다. 이렇게. 얘를 우리는 산화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지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환원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 철의 재련 기술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철광석이잖아, 석. 돌멩이 석자잖아, 돌석자. 돌에 제일 많이 있는 성분이 뭐죠? 지각 성분 중에? 우린 뭐라 그러지 얘를? 규산염 광물이라고 그래. 돌에 철보다는 지각 성분에는 규산염 광물이 되게 많다고. 저기에 철 속에 들어있으면 저 유리 성분이야. 너네 유리 성분 가열하면 어떻게 되지? 끈적끈적하지? 철 속에 들어있으면 물성이 되게 안 좋아. 저거 제거해야 돼. 이 규산염 광물을 용광로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집어넣는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냐면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분필 탄산칼슘을 집어넣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가열한다는 뜻이야. 가열하면 누가 만들어져? CaO가 만들어지고 CO2가 이렇게 날아가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생석회 성분이라 그래. 산화칼슘이라 그래. 이게 어떻게 된다? SiO2가 들어있다 하면 이 CaO하고 반응을 해갖고 CaSiO3가 생기더라.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슬래그라고 한다. 이걸로 제거하는 거야. 용광로 위에 둥둥 뜨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걷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SiO2가 제거가 되죠. 이 철의 재련, 아이러니하게도 철의 재련 과정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산화원원이야. 거기서 SiO2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공정을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산소가 되게 많지. 애들이 대부분 다 이거를 산화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 산화원원이 아니다야. 검증 들어갑시다. 검증 들어갑시다. 그냥 산화수 규칙대로 썼어. 눈을 크게 뜨고 봐봐.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 산화수가 변하지 않으면 산화원원이 아니야. 그래서 아닌 거야. 밑에 것도 변한 거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산화원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산염기 중화 반응 쪽에 가까워. 또는 분해 반응이니까 어쨌든 이거 염기성이거든. 이거 탄산이니까 산성이잖아. 이거의 역반응이 산염기 중화 반응하고 같은 반응이야. 산화원원 반응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 문제에서 다음 중 산화원원이 아닌 거 이런 거 문제도 물을 때도 있어. 기억, 니은, 항목 딱 하나씩 주고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금속의 반응성이 이제 산화하고 환원되는,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 이게 니네 화투에 가면 금속의 반응성 또는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나와. 그냥 한번 참고로 써줘 볼게. 칼,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H 플러스가 여기가 염산 같은 산용액 기준이야. 여기가 산용액 기준이야. 이걸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산에 다 녹는 애들이야. 이쪽은 잘 녹지 않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반응성이 제일 큰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얘네 세 놈은요 찬물에서도 반응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수증기에서 반응하면 에너지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산용액에 반응하는 거지. 자, 어떻게 된다? 얘는 찬물에도 반응해. 그 반응성이 워낙 크니까. 얘는 조금 뜨거운 수증기에 반응하다. 얘 나머지는 산용액에 다 반응하는 거죠. 반응한다는 얘기는 누가 나온다는 얘기야?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뜻이야.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뭐야? 얘네 금속들이 전부 다 산화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전자를 잘 잃더라. 산화수가 증가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애들은 잘 안 되더라.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무조건 왼쪽에 있으면 산화가 잘 되더라.
이 경향성에서 무조건 왼쪽 방향에 있으면 산화가 잘 되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비교했다 그러면 철이 더 산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 둘이 비교했다 그러면 아연이 더 산화가 잘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조건 비교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애가 산화가 훨씬 더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산화하고 반응하는 거 하나만 좀 적어볼까? 아연이 있어. 아연이 염산하고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누가 만들어지냐면 ZnCl2가 되고 어떻게 돼요?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게 이제 금속의 염산하고의 반응이야. 그래서 수소기체가 나오더라. 이거 산화하는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번 산화수 카운트 해볼까? 중성금속 0이에요. 얘 플러스 1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일 거야. 얘는 마이너스 1가가 2개니까 2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얘는 중성기체니까 0일 거야. 누가 변했니? 아연이 산화됐어요. 누가 변했니? 수소가 환원됐어요. 이렇게 산화환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소 기준에서 아연이 왼쪽에 있지. 그러니까 아연이 산화되는 거지. 이 비교해서 이 수소가 산용액이잖아. 산용액 기준에서 아연이 왼쪽에 있으니까 아연이 산화되고 수소는 환원된 거야.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뭐를 넣을 거야?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은 거야. 자, 구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아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아연이 녹아 들어가는 거야. 왼쪽에 있는 애가 녹아 들어간다 그랬지. 이미 구리는 녹아 있는 상태야. 그런데 얘가 이제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죠. 구리 이가이온 때문에 푸른색을 나타내는 용액이야. 그런데 얘가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된다? ZnSO4가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석출이 되는 거야? 구리가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야. 이런 반응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산화수 카운트 해볼까? 마이너스 2예요. 플러스 6이고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얘 0이에요.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고 플러스 6이고 얘가 플러스 2예요. 얘 어떻게 돼요? 0이에요. 누가 변했니? 누가 변했니? 구리가 이렇게 변했잖아. 그 다음 누가 변했어? 아연이 이렇게 변했어. 아연 산화되고 구리는 환원됐죠. 아연이 산화되고 구리는 환원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화투에 나오기는 하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애다. 그런 애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몇 분이니? 시간이 몇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여기에 Cu, E 플러스가 있고 SO4, E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연판을 이렇게 놓는 것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아연이 녹더라는 거야. 이렇게 반쪽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구리는 이가였는데 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구리로 이렇게 석출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용액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리는 들러붙고 그 다음에 아연이 녹아나니까 어쨌든 이온수의 변화는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구리 이가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푸른색이 옅어지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아연판에는 이제 빨간색의 구리가 코팅이 되겠지. 원래 이게 구리가 붉은색이거든. 구리가 이가로 물에 녹으면 푸른색 용액을 나타내는데 구리가 고체로 석출이 되면 붉은색이야. 그러니까 이 아연판의 녹은 부분에 구리가 들러붙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원자량이 구리가 아연보다 훨씬 크거든. 얘가 23가 그래. 얘가 63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얘가 더 무거워. 구리가 더 무거우니까 구리는 들러붙고 아연이 녹아났으니까 용액의 밀도는 감소해야지. 감소해야죠. 왜 그런지 알겠지? 부피는 그대로인데 가벼워졌으니까. 반면에 저기 아연판은 구리가 석출됐으니까 질량이 증가해야 되겠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금속에서의 산화환원의 반응이다. 그럼 이제 니네들이 헷갈리게 하는 게 뭐겠어?
너무나 친절하게 이가잖아. 근데 1가 3가, 2가 3가, 1가 2가 이런 걸 주는 문제가 니네들한테 나오는 거야. 양적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줘 볼게요. 이제 크리스마스 지난 지도 꽤 됐죠. 앞으로 또 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해야 되는데 니네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없다, 그지? 수능 끝나고 우리 17일인가? 16일인가? 끝나고 크리스마스네. 시험 잘 보고 크리스마스를 좀 활기차게 즐겼으면 좋겠는데 화학이 생각보다 되게 좀 낭만적인 그런 과목이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좀 구현을 해보자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크리스마스야? 화이트 크리스마스지. 다들 크리스마스 날에는 눈이 오길 기대하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생님이 실험 장치를 통해 갖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큰 비커를 준비하세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AG NO3AQ야. 수용액이거든. 투명해요. 투명하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투명하다고 손에 묻은 거 그대로 묻힌 다음에 햇빛 봐버리면 환원돼 갖고 시꺼먼 점이 만들어져. 그 점 안 없어져. 조심해야 돼. 옷 같은 데 묻으면 시꺼먼 점이 돼버려. 햇빛 받으면. 그러니까 특히 질산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보기에 실험실에서는 그냥 무색 투명한 액체야. 이렇게 해놓고 철물점에 가면 구리선 굵은 걸 팔아요. 그래서 구리선 굵은 걸 사가지고 그 구리선이 이제 이렇게 구겨지기가 잘 구겨지거든. 근데 대부분 코팅이 돼 있거든, 비닐로. 그래서 사포를 같이 사. 사포를 쓱쓱쓱 해갖고 겉에 껍데기를 벗겨줘야 돼. 그래갖고 이 구리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야. 그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밑에 받침대를 좀 이렇게 평평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구리선, 빨간색 구리선으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능력치가 되면 뭐라 그래, 장식, 별 장식 같은 것도 두렁두렁 달아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쓴 게 구리잖아. 근데 용액으로 쓴 게 은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산화되는 거야? 구리가 먼저 산화돼. 이게 상대적인 거야. 이렇게 있을 때는 구리가 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리가 녹아나는 거야. 녹아나는 거야. 그러면 구리가 어떻게 녹아? 이렇게 해서 Cu, E+로 해서 전자 두 개를 이렇게. 그럼 이미 여기는 이제 은이 플러스 이온으로 있잖아. 은은 근데 일가야. 그러다 보니까 은 일가가 전자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두 마리가 전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은 두 개가 석출이 되는데 얘는 드디어 니네 은목걸이 색깔 알지? 은반지. 그 색깔이야. 반딱반딱거리는. 그래서 은색이 여기에 코팅이 되는 것이죠. 구리가 녹은 자리에 은이 이렇게 코팅이 되는 거야. 근데 꼭 질감이 이렇게 좀 좀 거칠어. 그래서 눈이 온 것처럼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배경은 어떻게 될까? 배경은 또 굉장히 몽환적이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 구리가 녹아나기 때문에 배경은 파란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왠지 한밤중에 새벽녘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멋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언을 구리는 녹고 이 은이 구리선에 주렁주렁 매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산화고 얘는 환원이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니네들한테 이제 뭐라고 묻는 거냐면 똑같이 이 용액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용액 속의 이온수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감소하겠지. 이유가 뭐예요? 은이 두 마리가 없어지고 구리가 한 마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은이 두 개가 없어지면서 구리가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용액은 푸른색이 되지만 이온수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 다음에 용액의 밀도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냐면 용액 안에 지금 구리가 하나 녹아 들어왔어. 근데 은이 두 개가 석출이 됐지. 은은 하나가 108이야. 얘는 64야. 근데 당연히 얘는 두 개니까 216이잖아. 그러니까 구리선이 훨씬 무거워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용액은 질량이 가벼워지니까 용액의 밀도는 감소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리는 산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은은 환원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 금속의 반응은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두 개를 만났을 때 왼쪽 편에 있는 애가 산화가 잘 되는 애다. 그걸로 이온이 몇 개 녹을 거냐, 그 다음에 상대적인 이런 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그래서 누가 무거워지고 누가 가벼워질 거냐, 용액이 밀도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이런 문제를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산화환원. 그리고 이제 고3들은 이제 뒤에 이제 뭐야, 산화수를 카운트 해가지고 뭐예요, 뭐라 그러지, 산화수법. 그래서 개수 맞추는 거. 반응식에서 개수 맞출 때 전자가, 여기서 전자 2개 이동했어? 이쪽에 전자 5개. 산화수가 2개 이동했어? 산화수가 5개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돼? 최소 공배수 10을 맞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에다 5 곱해주면 되고 5에다 2 곱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2개 잃었고 3개 얻었어. 뭐 이런 식이야. 2개, 3개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 6이지. 그럼 2에다는 3을 곱하면 되고 3에다는 2를 곱해갖고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건 선생님이 이제 차차 문제 풀면서 또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의 기본은 이거다. 앞단원에서 했던, 앞에 판서에서 했던 거는 산화수 규칙인데 화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규칙을 조금 초월했다. 선생님이 수업해 준 거는. 외울 필요 없다. 전기음성도 기준이다. 그리고 그 예시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산화환원을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반응이 주로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나온다. 양적 계산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소원하게 잘 안 나와. 최근에는 오히려 뭐 산화수 카운트하는 이 정도 나와. 오히려 양적 계산의 킬러 문항은 산염기 중화 반응 위주로 나오죠. 근데 니네 때는 또 어떤 게 킬러 문항으로 나올지는 또 모르는 거야. 6월, 9월을 까펴봐야지 알아.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